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저희 방금 토요명화 감상회로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보고 왔는데요. 토요명화 감상회로 보겠다라고 작품 선정을 했을 때부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 정말 괜찮고 재밌게 봤었다라고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제가 토요명화 감상회를 8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했던 작품들 중에서 최다 동시 감상 인원을 달성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잘 만든 작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와주신 것 같네요. 저 역시도 재밌게 감상을 했고요. 제 감상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영화에서 이미 충분히 봐왔던 시퀀스라든지 소재들이 있어서 완전히 새롭고 이런 영화는 아니었지만, 익숙함 속에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깔아놔서 지루하게 보거나 실망하면서 본 그 정도는 아니고 끝까지 집중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작품 선정을 했다고 얘기한 순간부터 주변에서 전부 다 너무 괜찮다, TV 돌리다가 나오면은 무조건 스톱해서 보는 거다, 뭐 이런 기대평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은 영화인가? 이게 2017년 개봉인데 그 당시에 내가 왜 못 봤지? 우리 애가 태어난 해구나. 그 해는 내가 영화를 못 보긴 했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와 주신 순서대로 우리 뻐꾸기님, 이 작품 어떻게 보셨어요? 몇 번째 본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경구 씨의 인생 작품이 아닌가. 솔직히 새롭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느와르의 기존의 다른 특별한 로맨스를 넣었다는 게 좀 신선하달까요? 이 로맨스를 아주 진하게 잘 넣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인 것도 아니고 진한 프로맨스도 아니면서 합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없어지는 캐릭터도 많이 없어서 다 잘 알맞게 활용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참 좋았고, 이 영화는 참 배합을 잘했다. 우리 카깡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카깡님은 극장에서 한번 보셨지만 오래돼서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재관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두 번째 봤는데 미장센이라든지 플러스는 괜찮은데 네. 액션 시퀀스는 진짜 너무 찍었더라고요. 장문의 아들 보는 줄 알았고 너무 좀 촌스럽지 않던가요? 촌스럽다고 느끼는 것도 아까 얘기했었던 새로울 건 없었다의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나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보면 대사가 진짜 기발하잖아요. 영화 자체가 봐지긴 하는데 막 이게 잘 됐냐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 인상 깊은 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남이가 이 정도? 너그 서장 남성공 하는데 그런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조폭을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조폭 연기라는 연기자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고등학생처럼 겉멋이 들어가지고. 감상 직전에 바람을 보신 영향은 아닙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우리 지화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저도 한 2회차인데 전 애초에 액션 영화라고는 안 봤거든요. 이게 로맨스 멜로물이지 꼭 무슨 남녀가 관계가 나와야 로맨스 멜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가 멜로물로 봤고, 재밌었던 거는 레퍼런스가 많잖아요. 신세계라든가 무간도라든가 기존에 있던 언더커버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네.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는 그런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지화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그 감상 중에 채팅창에 작품 하나 올려주셨는데 처음 보는 작품이라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일본 만화책이더라고요. 그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로우즈나 고교물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아까 카깡님 바람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유행하던 학원 폭력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연출 방식 자체가 세련된 액션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전체 틀이 꼭 만화책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특히 자기가 내왔대 하고 들어갈 때 카메라가 패닝을 하잖아요. 네. 인물에다가 핸드헬드로 해갖고 격정적인 액션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스타일리시한 요즘 새로 나오는 무술 액션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 툭 치면 푹푹 날아가고 이런 거를 만화적으로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거는 건달, 조폭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인물 간의 감정고리 같은 걸 더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 잘 찍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만화책처럼 금방금방 넘어가면서 연출 시퀀스도 장면도 그런 식으로 붙여갖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두 인물 간의 감정선에 집중해서 보면은 오히려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킹메이커
안 보신 분 계신가요? 감독이 같잖아요. 킹메이커랑 이번 불안당이랑. 저는 킹메이커를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 감독의 전작은 과연 어떨까라는 호기심에서 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지화자님이 두 인물의 감정선 위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킹메이커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지화자님이 그 후기에도 남겨주셨지만 킹메이커에서 빛을 되게 중요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 역시도 감상 당시에 이건 뭐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니까 그만큼 빛이나 그림자를 이용한 연출을 의식해서 많이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불안당을 볼 때도 조명이나 빛을 이용한 연출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원래 이런 연출을 좋아하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불안당 촬영 당시에 영화 잘 만들어 놓고 개봉 준비하고 있을 때 감독이 트위터를 통해서 입방정을 떠는 바람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감독에 대한 편견이 작품에도 투영이 돼서 필요 이상으로 평가절하해서 감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의외로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뻐꾸기님 킹메이커는 한 번 보신 걸로 알고 있고 불안당은 뭐 4번, 5번 보셨다고 하셨는데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물 간의 관계라던가 겹치는 게 보이시던가요? 킹메이커는 이성균이랑 설경구랑 배합 조절을 잘못했고 설경구가 실존 인물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쪽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 감독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네. 불안당처럼 차라리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감정선을 주제로 중심에 넣고 영화를 찍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억 남는 대사가 네. 그 거의 마지막에 그냥 끝까지 모르지 그랬어. 설경구도 인생이 힘들잖아요. 물론 나쁜 범죄자긴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 찐 사랑을 찾았는데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쟁취가 되면 뭐 그게 사랑인가.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래 그냥 끝까지 모르지 그랬어. 영화상에서는 브로맨스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 주고받는 감정선이나 대사들이 이성교제에 대입해서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긴 하죠. 그거를 인지한 순간부터 후반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임시완 뒤로 손 위로 올려 해놓고 몸 수색하는 장면 있잖아요. 괜히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노래도 생각이 나. 괜히 저러다가 나쁜 손 나올 것 같고 분명히 몸 수색 장면인데 다른 걸 수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장면인데 괜히 혼자 피식하기도 했네요. 지하자님이랑 다다음 주에 킹메이커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킹메이커에 대한 디테일한 그 설명보다는 이 불안당과 킹메이커를 그 같이 비교해놓고 봤을 때 뭐 교집합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신 게 있으실까요? 아까 빛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명 쓰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걸 굉장히 잘 쓰는데 킹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캐릭터한테 입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불안당에서 쓰이는 빛은 네. 그걸 순간적으로 드러낼 때만 쓰는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어두운 장면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밤씬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인물들이 중요한 순간에 부각될 때 형광등 불빛이라든가 가로등 아래 빛 아니면은 총구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비치는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때 쓰이는 빛은 다 나쁜 놈이잖아요.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이. 네. 어느 하나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인간들을 어둠 속에다 밀어놓고 불빛 잠깐 드러날 때 어떤 얼굴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킹메이커랑 조명 쓰는 방식이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째님이 뒤늦게 올라오신 바람에 초반에 감상 소감 묻는 마이크를 못 받으셨는데 째님 혹시 불안당 보셨을까요? 보기는 봤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네. 제 기억에 그냥 임시완 잘생겼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저희도 보는 내내 임시완 잘생겼다, 설경구 중년의 섹시함 요 두 개가 키워드였어요. 저는 수트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슈트핏 맞아요. 슈트핏. 저는 임시완 씨 의상 색깔이 두 번째 보고 느낀 건데 네. 감옥에 있을 때 그게 왜 남색 겨울 의상 같은 걸 입혀주잖아요. 네. 교도소에서. 네. 근데 출소하고 설경구 패밀리가 돼서 입는 의상도 색깔이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나 출소했을 때나 의상 색깔을 비슷하게 줌으로써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 의도가 너가 들어갔나? 그 안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라는 걸 의상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았나. 조직원으로서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이런 존재였고 네. 감옥에 있을 때도 언더커버라고 하지만은 양쪽에서 놀아나는 존재였잖아요, 결국에. 맞아요. 그래서 의상 같은 걸 색깔을 그렇게 맞췄던 게 아닌가. 지화자님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살짝 소름 돋았고요. 그 느와르 장르에서 그 의상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특히 이 영화랑 그 많이 비교가 됐던 신세계에서만 해도 이자성의 초반에 입고 있던 회색 톤의 슈트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그 색이 짙어지는 걸로 인해서 뭐 이자성 내면의 심리적 변화를 묘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소재로 쓰이는데 저는 알고 보면서도 인지를 못했는데 지화자님은 두 번째 보셔서 그런지 캐치를 해내신 것 같습니다. 임시완이랑 설경구 위주로 가긴 하는데 저는 전혜진 배우도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천 팀장의 철저한 실패담으로 봐도 이 영화가 봐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좋았고 이 조명 같은 부분도 저는 사실 그 킹메이커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이긴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맞아. 이건 나 같은 무딘 사람도 눈치챌 정도였으면은 아주 대놓고 쓴 거죠 그냥. 이 영화에서는 확실히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임시완이 결국 설경구를 죽이잖아요. 결국 이 설경구도 김희원처럼 똑같이 마지막까지 걱정해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손에 죽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눈물 났거든요. 야, 이건 또 무슨 아이러니인가. 그렇게 남을 믿지 말라고 하던 설경구가 마지막에 가서 똑같이 죽다니. 김희원과 설경구의 최후가 닮아 있다는 점도 뻐꾸기님이 그 감상 당시에 채팅으로 말씀 안 해주셨으면은 그냥 인지를 못하고 볼 뻔했는데 말씀해주신 덕분에 더 풍성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혜진 배우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신세계로 치면은 최민식 씨가 했던 역할을 이 영화에서는 전혜진 씨가 해주고 계시는 거죠. 쉬운 역할은 아닌데. 남탕인 와중에서도 전혀 기에 눌리지 않고 1인분 역할 잘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매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다 평범했고 어디서 봤던 거고 계속 신세계 언급되고 있고 새롭지 않은 그 와중에서도 뭔가 재미를 찾아냈으니까 저희가 끝까지 보게 된 것 같은데 지화자님이 생각하는 끝까지 보게 된 그 힘, 그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화적인 연출 때문에 더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컷이 나뉘는 방식이 네. 만화 컷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간다고 봤었거든요. 편집을 시간수를 다르게 했잖아요. 감옥에 있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밖에 나갔던 시점을 그걸 섞어갖고 함으로써 순서대로 진행됐으면 지루했을 법한데 이야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왔나를 생각해보게끔 구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점프컷으로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요 장면 끝날 때 비슷한 동작으로 다음 시점에서 그 동작 비슷하게 연결되는 식으로 하는 연출들 그런 건 신선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캐스팅은 되게 잘 된 것 같고요. 다른 배우들 갖다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배우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네. 학강님이 말씀하신 거랑 뻐꾸기님이 말씀하신 거를 섞어보자면은 캐스팅을 적절하게 아주 잘 했고 캐스팅한 인물에 대한 분배 역시도 적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뻐꾸기님은 요 뻔함 속에서의 재미 요소 4번이나 보셨고 별 몇 개 주셨죠? 아까 4개, 5개? 몇 개였죠? 4개. 4개나 주셨는데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네. 저는 칼깡님 말씀에 완전 동의하고요. 뭐 참신하다기보다는 잘 짜였다. 새로운 거 가지고 잘 짠 게 아니라 있는 재료를 잘 짜서 분배도 잘 해서 했고 무엇보다 저는 역시 설경구 임시완과 전혜진 배우가 나와서 가장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영화에서 정말 찐 브로맨스를 본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것만으로 영화를 이제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힘이 아닌가. 그러면 참 회의 됐으면 좋았겠는데 이 감독이 괜히 뻘소리 해가지고 너무 서참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아래에 계신 두두님께서 닉네임을
호스트 목소리 임시완인 줄이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고용한 사람 아니고요. 진짜 그냥 정말 청취자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무위키를 보고 있는데 장르에 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퀴어물인가? 라는 섹션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배우랑 감독이 인터뷰에서 로맨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고, 다만 제작사 측의 반대로 흥행을 위해서 퀴어물 대신에 느와르물을 강조해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실제 설경구의 대사 중에서도 바이섹슈얼임을 표현하는 대사도 있었는데 제작사 측의 반대로 삭제가 되었다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걸 읽고 나서 그 엘리베이터 씬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느낀 게 우연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나왔어도 오히려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짜님 올라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방구석 1열에서 성결구님 나오셨는데 네. 임시완님만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퀴어물이라는 걸? 예. 여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지여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저 연작인데요. 네. 재밌었던 부분은 네. 어쨌든 웨피는 언더커버물이잖아요. 네. 언더커버 영화에서 긴장감을 주는 거는 들킬지 말지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배제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지점이 아니었나. 아예 대놓고 미리 드러내버리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의 그 퀴어적인 케미 여기에 지금 집중해달라고 영화에서 만들었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언더커버면 신세계도 그렇고 무간도도 그렇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걸릴까 말까 하는 그 긴장감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싹 빼버린 게 오히려 재미를 살린 요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뻐꾸기님.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영화가 진짜 덜 뻔하지 않았나. 형 나 경찰이야.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언더커버물이 아닌 다른 영화가 되지 않았나. 동감합니다. 지금 아래에 계신 불안당원이라고 닉네임을 바꿔주신 분이 불안당원이 뭐냐면은 그 개봉 당시에 감독의 구설수로 인해서 흥행은 못했지만 열혈 팬층을 생성한 작품이고요. 그 열혈 팬층 분들을 팬클럽 이름 같은 거겠죠? 이제 불안당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팬덤이죠, 팬덤. 팬덤. 네. 혹시 불안당원님 올라오셔서 이 작품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말씀이 안 되시는구나. 너무 아깝다. 듣기만 하시는 본인도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본인이 애정하고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본인도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스피커 한 분 한 분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불안당원님이 폭풍 리액션을 하면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포일러 감상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